안녕하세요. 의료 IT공학과 박영욱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주제로 의료기기 및 관련 기업입니다. 첫 번째 목차로 의료기기에 대한 소개, 두 번째 의료기기 법 위반 사례, 세 번째 의료기기 기업 소개, 네 번째로 느낀 점을 발표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료기기란 무엇일까? 라는 목차로 모든 학생들이 알겠지만 의료기기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의 정의입니다. 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여기서 다음 항목이란 첫 번째, 질병, 상해, 장애를 진단, 치료 경감, 처치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도 의료기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는 4개의 등급으로 나뉠 수 있는데 등급을 보면은 첫 번째 등급입니다. 1등급은 인체에 직접 접촉되지 않고 잠재적 위험성이 경미한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2등급은 생명의 위험성이 적어 잠재적 위험성이 낮은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3등급은 인체 내 일정 기간 삽입되어 사용되거나 잠재적 위험성이 높은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4등급은 인체 내 영구적으로 이식되는 의료기기를 말합니다. 의료기기법을 알아보면 먼저 의료기기법이 생긴 목적입니다. 이 법은 의료기기의 제조, 수입 및 판매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기기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국민 보건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의료기기법이 생겨났습니다. 제26조를 보면 허가 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의료기기를 수리,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하서는 절대 아니 되며 판매, 임대, 수여 또는 사용할 목적으로 제조, 수입, 수리, 저장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하지만 박람회, 전람회, 전시회 등에서 전시할 목적으로 총리령으로 정하는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의료기기를 제조, 수입, 저장할 경우에는 총리령에 따라 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의료법 위반 행위입니다. 영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마스크 대신 코에 실리콘을 끼우는 것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물론 유해 전자파까지 차단한다고 주장하는 제품이 등장해 주목받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보고 판매 업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코골이라는 이름의 제품입니다. 말발굽 모양 실리콘으로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입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이 제품을 콧구멍 양쪽에 넣어 의학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해 왔습니다. 착용만 해도 정화된 공기를 마실 수 있고 코로나19를 비롯한 바이러스는 물론 미세먼지와 유해 전자파까지 막아낸다는 겁니다. 멕시코와 중국, 미국 등 해외는 물론 우리나라 경찰과 군부대에도 보급했다고 주장합니다. 현재 특별 할인가 5만 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바이러스가 한 20여 종이 있고 전 세계 바이러스가 한 200여 종이 넘어요. 그리고 계속 변종이 돼. 어떤 바이러스든지 다 박멸해요. 현대의학에서는 이걸 아는 사람이 없어요. 연구한 사람도 없고 인정기관도 없고. 하지만 식약처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보고 해당 업체를 최근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만약 의료기기로서 효과가 있다면 입증할 수 있는 성적표나 시험 자료를 식약처에 내고 허가받아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공산품인 이제 코골이의 경우에는 의료기기가 아닌 것인데 의료기기와 유사한 성능이나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습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방식으로 허위, 과대 광고를 통한 식품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꾸준히 점검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영상에서 봤듯이 앞서 코골이 제품은 의료기기법 행위를 위반했습니다. 제11조, 제25조를 위반했는데요. 자세히 알아보면 제11조는 제조, 허가, 신고 등에 대한 사전 검토입니다. 임상시험을 하려는 자는 허가, 인증, 신고 승인 등의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장치의 안전처장에게 검토를 요청해야 합니다. 제25조입니다. 광고의 자율심의에서 어긋났습니다. 제24조 2항, 제24조 2항의 내용을 보면 밑에 나와 있듯이 의료기기의 명칭, 제조 방법, 성능이나 효능 및 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앞서 코골이 제품은 위반된 광고 행위를 하여 그 상인들에게 많이 어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 기업에 대한 소개입니다. 통계청 기준으로 의료기기 생산의 기준 상위 10개 업체의 현황표입니다. 1순위는 오스템 임플란트, 2순위는 ST 바이오센서, 3순위는 시젠, 4순위는 한국 에버트 진단 등등등 10순위 수젠텍까지 통계청 기준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오스템 임플란트를 자세히 알아보면 국내 의료기기 생산의 1순위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국내 최초 임플란트를 개발한 기업입니다. 이 기업의 연구 개발은 손실된 치아를 자연 치아처럼 영구히 재생하는 것으로 임플란트 설계 및 표면, 바이오 곤류착 관련 기술 연구를 중심으로 디지털 융합 기술 개발에 이르기까지 목적으로 하는 기업 중의 하나입니다. 다음은 ST 바이오 센서입니다. 최근 2, 3년 동안 코비드19에 대한 자가 키트를 개발하는 데 큰 도움을 기여한 기업으로 이 영상을 한번 시청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글로벌 1등 체외 진단 기업을 위한 지속적인 기술 혁신. SD 바이오 센서는 인류의 건강과 행복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표로 혁신적인 기술력과 노하우가 접목된 체외 진단 제품을 공급하는 글로벌 바이오 진단 기업입니다. 10년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신속 진단, 스탠다드 Q, 형광 면역 분석법, 스탠다드 F, 분자 진단, 스탠다드 N 등 다양한 종류의 126가지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조영식 회장님께서 2010년 12월 21일 설립하셨으며 한국에는 본사인 수원, 오송 공장이 있으며 미국,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에 영업, 판매, 생산 가능한 현지 법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해외 법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126개국 517명의 딜러를 통하여 활발히 수출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경쟁력인 글로벌 판매 및 생산 네트워크 확보를 통해 전 세계에서 경쟁할 것입니다. SD 바이오 센서는 2010년 12월 설립된 이래로 2015년 8월 메르스 항원 진단 제품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으며 2015년 9월 에볼라 자이르 안티젠 제품이 WHO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7년 6월 ETB 페론 엘라이자 제품 런칭, 2018년 2월에는 F2400 애널라이저 제품을 런칭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3월과 5월에 걸쳐 QHCV, HIV, 말라리아 제품군들이 WHO PQ 승인을 받았습니다. 특히 올해 2020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이에 SD 바이오 센서는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제품 개발에 집중하여 방역에 도움을 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2020년 1월 5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전자 공개 이후 템플릿 합성, 제조합 항원 개발에 성공하였고 유전자 공개 후 약 6주 만에 mNCoV 리얼타임 PCR 제품이 질병관리본부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7주 만에 3월 3일 코로나 바이러스 항체 개발에 성공하여 Q-COVID-19 IgM, IgG 제품이 개발되었고 Q, F, E 제품군의 다양한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 제품 개발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4월 FDA EUA를 승인받았습니다. 지난 5월에는 인플루엔자와 코로나 바이러스를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코비드 플루 제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항원 진단 제품인 Q-COVID-19 에이즈 제품은 2020년 9월 WHO EUL 승인을 받아 성능 및 우수성을 인정받았으며 11월 국내 최초 내수용 허가 완료되어 전 세계로 활발히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SD 바이오 센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을 위한 다양한 연구 개발 활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업입니다. 다음은 시제는 국내 생산액 3위인 기업으로 여러 대상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분자진단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시제는 멀티플렉스 분자진단 검사의 자동 분석과 실험용 자동화 장비를 위한 전용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분자진단의 검사 환경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기업으로 IT 융합 기술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분자진단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분자진단의 뜻은 바이러스나 세균에 감염된 사람의 검체, 타액, 혈액 등에서 DNA 혹은 RNA를 추출한 후 증폭하여
질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마지막 전에 세라젬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학생들이나 교수님께서 의료 가전 가구로 유명한 기업으로 알고 있겠지만 이 외에도 개인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헬스케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인 제품으로는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검은색 의자는 V6 척추 의료 가전이며 왼쪽에 나와 있는 흰색과 갈색의 의자는 M2 연마 의자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삼성 메디슨입니다. 삼성전자의 자회사인 삼성 메디슨은 초음파 진단 기기 전문 기업입니다. 2001년 3D 초음파 진단기를 상용화하였으며 이후 영상의학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진료 분야에서 IT, 영상, 신호처리, 반도체, 통신 기술을 접목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돕는 초음파 제품을 선보여 현재까지 인류의 편리한 기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료기기의 매출 상위 기업들을 알아봤는데요. 의료기기 매출 상위 기업들을 보면은 50% 정도가 최근 코로나의 여파가 컸던지라 코로나 자가키트 의료기기 회사가 거의 대부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0%는 임플란트 의료기기 회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나머지 20% 정도가 디스크 치료 및 초음파 의료기기 회사가 상위 기업들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해외 진출을 한 국내 기업 회사는 이렇게 많은데요. 이 외에도 더 많다고 합니다. 로치, 알콘, 에버트, 에절런트, 메드트로닉, GL스케어 등과 같이 국내에 있는 기업이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세계 한국 의료기기 수출 국가 퍼센트입니다. 북미는 45.1%가 한국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18%로 유럽, 20.9%로 아시아, 3.4%의 남미, 2.6%의 중동 아프리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2021년 기준 수출액표입니다. 수출액표를 보면 독일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일, 미국, 중국, 베트남 등등등 마지막 인도까지 수출액 기준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발표를 하게 되면서 느낀 점은 이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제가 의료기기에 관심이 있던 편이라서 의료기기에 대해 조사하면서 의료기기에도 등급이 있고 의료기기를 판매, 임대 등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기법을 고려해야 하는 점과 이 외에도 지켜야 할 의료기기법의 내용들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내에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들을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 국민 보건에 있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향후 이 점을 보고 저의 취업과 목표에 있어서도 큰 동기부여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